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잘 정비된 건강보험 덕분에 외국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에 받을 수 있고 민간검진센터도 고급화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의료 관광을 올 정도로 훌륭한 서비스와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다만 고도화되고 고급화된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이 민간 병원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도입되면서 환자들은 어떤 항목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고 또 굳이 안 해도 되는 높은 가격의 검진을 선택하게 되어 높은 비용 부담과 과잉 검진의 우려는 물론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의사들이 추천하지 않는 종목과 위험성 그리고 나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건강검진을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들이 대부분 하지 말라는 건강검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딱 잘라 말해 불필요한 CT 촬영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현대의 CT 기술이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발전하였지만 아직도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장기적으로 암 등의 질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예후가 없는데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반복적으로 CT 촬영을 받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방사선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방사선을 맞은 세포들이 죽는 세포 사멸 현상이 있습니다. 원전 사고 등에 피폭된 환자들이 겪는 생체 세포의 DNA나 소기관, 효소가 파괴되어 결국 안타깝게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방사선에 의한 세포 사멸은 방사선을 맞은 직후 다량의 피폭량에 의해 바로 나타나는 영향으로 의료장비 수준의 방사선이 이러한 문제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암이나 유전적 변이인데요. 시간이 좀 걸려 서서히 나타나는 암이나 유전적 변이 같은 영향은 확률적 영향이라고 합니다. 방사선 피폭에 의해 20에서 30년간에 걸쳐 생긴 DNA 돌연변이 세포가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이는 장기간에 걸친 피폭의 결과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방사선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인과를 따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검진과 예방 목적의 방사선도 불필요하게 남발해서는 결코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CT를 찍어봐야 암처럼 무서운 질병의 예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의아하시지요? CT 검사가 무조건 좋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CT, 즉 컴퓨터 단층 촬영은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몸의 단면을 찍어낼 수 있고 폐, 복부 장기들처럼 호흡에 따라 계속 움직이는 기관을 관찰하는 데는 MRI보다도 우수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한시가 급한 응급 환자들에게 유용하고 다른 검사 결과가 안 좋아 심층 검사가 필요할 때 역시 CT 촬영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근거와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어야지 건강검진 수준에서의 남발이 합리적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건강검진에서 불필요한 CT 촬영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검진 항목이 뇌 부위라면 특별한 가족력이나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는 한 굳이 검진 목적으로 방사선을 받으며 CT를 찍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뇌 검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MRI와 MRA가 뇌 CT보다 정확합니다. 두 검사 모두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장과 라디오파를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렇기에 더 안전하고 높은 정밀도를 나타내는 검사이지요. 두 검사 모두 뇌의 검진인데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 적 있으시지요? MRI는 뇌의 연조직 구조를 상세하게 보여주어 뇌 손상, 뇌종양, 감염, 퇴행성 질환, 뇌출혈, 뇌졸중 등 대부분의 뇌 진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상세함을 보여주지만 딱 하나 뇌의 혈관을 속속들이 보는 데는 부족합니다. MRA는 이러한 뇌의 혈관 구조와 혈류를 보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뇌동맥류, 혈관 폐쇄 또는 협착, 혈관 기형 등의 평가에 사용됩니다. 정리하자면 뇌 MRI는 뇌 조직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며 뇌의 다양한 질병이나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MRA는 특히 혈관에 주목하여 혈관의 구조적 문제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 질병으로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는 뇌졸중을 예방하고 검사하는 데 MRA는 매우 좋은 검진 방법이고 평소에 미처 몰랐던 혈관 질환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어 뇌 검사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MRA 검사는 한번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 전체의 암의 여부를 파악하는데 PET-CT 촬영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암 영상 진단에서 정말 정밀하게 암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암 조직은 성장을 위해 많은 양의 포도당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 포도당과 비슷한 물질을 주입하고 몸 전체의 활동을 관찰해 이를 통해 암의 전이나 아주 작은 암도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PET-CT가 다른 진단 방법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의 방사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몸 전체를 방사선을 조사하여 약 10에서 25mS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 방사선 피폭량의 3에서 8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분들이 증상이 없는 성인이 암 검진 목적으로 PET-CT를 받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특별한 가족력이나 예후 없이 높은 방사선을 받는 검사는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허리 요추 검진, 심지어 비만 내장 지방을 보는데 CT 촬영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건 불필요합니다. 척추 질환의 경우 기본적으로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을 시 정형외과에 내원하시어 엑스레이부터 찍어보는 게 좋고, 이후에 추가 검사가 필요할 시 CT 촬영이나 MRI 같은 추가 진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비만이나 내장 지방을 보기 위해 CT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 전혀 필요가 없고, 그 비용으로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흡연 경력이 많고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 분이라면 주기적으로 저선량 펫CT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한 펫CT가 아니라 우리 몸속의 폐를 낮은 방사선으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일반 CT에 비하여 방사선량을 6분의 1로 낮추어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여 폐암을 조기에 찾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검사 시간도 약 10에서 20분 이내 정도로 빨리 촬영할 수 있어 폐암 조기 검진에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 몸의 부위에 따라 CT 촬영 대신 효율적인 검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대장 내시경 검사는 신체의 내부를 영상이나 사진이 아닌 직접 보면서 조직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CT보다 유용합니다. 먼저 5대암으로 분류되는 위장과 대장암은 내시경을 통해 직접 장기의 내부를 관찰할 수 있어 이미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작은 병변이나 이상을 직접 볼 수 있어 정확도가 높습니다. 내시경 검사 중에 발견된 이상 조직에 대해서는 즉시 조직 샘플을 채취 생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바로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위장의 경우 위장 조형 검사를 위내시경 대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조영제를 마신 후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 기능적인 이상을 관찰하는 간접 검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상 소견 시 위내시경을 다시 해야 하고 위내시경보다 정확도도 낮기 때문에 굳이 장점이 없으니 추천하지 않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는 40세 이상 성인이 증상이 없을 때 2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50세 이상 성인이 5년마다 받도록 권고되지만 개인적으로 위장의 경우 매년 받으시고 대장의 경우 3년에 한 번 정도는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